우리는 피해자가 됐을 때 늘 내 책임이야. 이러면서 이걸 정당화시킵니다. 그런데 그거는 계속해서 그 그늘 속에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전혀 단단한 덩어리가 됩니다. 사는 방법은 거기서부터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건 내 탓이 아니었어. 그 사람이 잘못했던 거지. 이건 굉장히 용기가 필요합니다. 근데 분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분단은 남과 북의 책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부터 인정하고 가야만 새로운 통일을 맞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던 거예요. 카이로 회담이 1943년도에 열리는데 이때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하고 영국의 처칠하고 장제스가 이제 같이 참가합니다. 장제스는 우리 임시정부하고 이제 교분이 두터웠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은 꼭 독립을 시켜야 된다. 이제 삼국이 합의하에 전쟁이 끝나면 바로 독립시키자고 그랬지만 영국의 반대가 있어가지고 적절한 시기에 그러면 한국을 독립시키자, 독립국으로 만들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독립국가를 만들자고 2년 전에 한 약속이 강대국들에서 다시 신탁 통치로 바뀌는 거예요. 근데 이 신탁 통치가 나중에 남북 분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또 하나, 각자의 국익이 있습니다. 사실은 독일이 패전국이 분단이 되잖아요. 그럼 우리는 당연히 그러면 패전국이 어디입니까? 일본이면 일본이 분단이 됐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원래. 근데 왜 애꿎은 우리가 분단이 되는 거냐는 거예요. 여기는 복잡하게 나라들이 얽혀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미국이 일본이 필요했기 때문에 우리가 대신해서 분단이 되게 되는 겁니다. 남북이 뭐 사회주의와 민족주의가 뭐 싸워서 된 것도 아니고 강대국들에서 갈라질 수밖에 없었던 거고요. 현대에 와서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계가 있다는 건 우리가 뭐 다 인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이 4개국에 의해서 늘 움직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변하지 않는 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상수는 그 나라들이 갖고 있고 늘 남북은 요동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강대국들은 각자의 이익 때문에 결코 우리의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매듭을 푸는 거는 딴 사람들이 풀었지만 이 매듭을 다시 조이는 것은 이제 남북이 좀 더 주체적으로 해나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남북 간에 뭔가 스스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이제 독일의 경우와도 다르게 동족 간에 전쟁을 벌이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쟁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어떤 사회적인 배경 환경들은 어땠었느냐. 예를 들어서 큰 요인 중에 하나로 잡은 것이 그 브루스 커밍스는 미국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통치할 때 일본 밑에서 관료들을 이용했다든지 등용한 문제들. 북한 같은 경우에는 친일파 척결 같은 게 뭐 철저하게 했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였죠. 효율적인 어떤 행정을 위해서는 필요했던 자원들이었고 뭐 이런 것들이 한국 사회를 전쟁으로 몰고 갔다라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각은 굉장히 종합적인 시각이라서 지금도 유효하죠. 한국 학자로서는 그 김대중 도서관장을 하시는 박명림 씨가 근데 그 책에서 말하는 아주 독특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분이 만든 조어인데 대쌍 관계 동학 좀 다르게 표현한다면 뭐 적대적 의존이라 그럴까요? 우리가 분단돼서 굉장히 비극적인 상황이긴 했지만 이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세계적으로 앞서갈 수 있었고 더 좋은 데로 나아갈 수 있는 큰 동력이 됐다라는 이론입니다. 고난은 뭐냐면 견딜 수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성장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전쟁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남북 간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느냐? 저는 이 전쟁의 아픔이 너무 컸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는 어리석음은 뭐 양쪽 다 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정도로 한국 전쟁에 대해서 일단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